예, 우리 투자자들이 사실 또 올해 시장은 안 좋지만 주목하고 있는 게 우주항공산업이거든요. 이 분야는 사실 올해 성과도 괜찮고요. 여러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이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정말 막바지 단계에서 조금의 오차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이 아니다. 올해 이제 많은 기대감이 있어서요. 오늘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최선봉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미래사업부문장이신 한창원 상무님 모시고 회사에 대한 궁금증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이제 방산 쪽에 비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주목하는 분은 역시 우주항공 쪽이고요. 오늘은 우주항공 분야 쪽을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주항공을 하면서 뉴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민간 쪽에서 개발하는 우주 산업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까? 국내는 어떻습니까? 그 뉴스페이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혁신 기업체들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우주를 개척이나 탐구의 대상으로 봐왔었는데 경제 활동의 대상으로 우주를 보는 그런 관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이제 민간 업체를 통한 혁신을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X나 버진 갤럭틱 그리고 블루 오리진 같은 그런 혁신 기업을 통해서 그런 경제 활동을 위한 우주를 보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주를 어떻게 더 싸게 갈까, 어떻게 더 싸게 우주에서 관찰을 할까, 그리고 우주를 어떻게 더 싸게 개발을 할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흐름을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존의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은 그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우주 산업을 담당을 해왔는데 그런 거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은 그 정부 기관의 그 지구 관측 소요를 그 소화하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인데요.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그 항우연에서 주관을 하고 카이가 이제 거기에 공동 설계하면서 참여를 했고요. 2호는 카이가 이제 독자적으로 주관을 했고 3, 4, 5호는 항우연 도움 없이 카이가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세대 중형 위성은 1호, 2호가 아직은 발사는 안 되고 준비 과정인 건가요? 1호는 작년에 발사가 돼서 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요. 2호는 올해 하반기에 발사를 하려고 그렇군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가 쏘아 올린 그 누리호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성공도 성공이지만 우리 우주 산업에 이제 우리 기술로 이제 간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또 올해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향후 과제들이나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누리호는 올해부터 세기를 양산하는 양산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 내부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데 누리호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까 하는 성능 개량 사업도 동시에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를 하는 과정에서 카이는 제일 큰 구조물인 1단 연료 탱크, 1단 산화제 탱크 제작을 했었고요. 최종 조립 그리고 이제 엔진 클러스터링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연료 탱크랑 산화제 탱크를 제작하기 위한 전용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조립은 고흥의 항우연 시설에 우리 인력이 파견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대로 누리호 3단 탱크에서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그것도 역시 올 하반기에는 누리호 2호 발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발사를 통해서 제일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 엔진이 검증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그 주 엔진 4개를 클러스팅한 1단의 그 기술적인 완성도도 확인을 했고 2단도 별 문제가 없었고 3단의 현재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을 하면 이번에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호 2호는 올해 계획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올 하반기군요. 원래는 이제 5월이었는데 현재 예측으로는 이제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발사를 하려면 시간으로 가는 게 좋다 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우주 사업 분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받는 쪽이 이제 우주 분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누리호 과정에도 참여를 했고 또 하반기 차세대 중형위성 2호 우주 분야 사업의 중점 사업 좀 오래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4호, 5호 네. 그리고 이제 군 정찰위성 사업이 있지만 실제 이제 저희가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올해 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들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한국형 GPS라고 하는 KPS 위성 사업이 올해 시작이 예상이 되고요. 네. 누리호 2단계 사업도 올해 시작이 예상이 되고 또 군에서 소요하고 있는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도 올해 예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모두 다 도전을 할 계획이고 이 세 가지 사업을 모두 다 수주하는 게 현재 제 당면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법 위성, GPS 이런 것도 결국 이제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민간 쪽의 우리 우주 기술들을 주도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까 말씀하신 더 많은 이 벤처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카이만의 이쪽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원래 기술 발전 추세를 보면 우주 기술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항공 쪽으로 스핀오프가 됐고 그런 항공 기술이 이제 일반 기술로 스핀오프가 되는 그런 기술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항공 기술이 우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주 기술이 이제 항공 기술로 일단 적용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주에 적용되는 기술이 가장 고가, 그렇죠. 고성능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주에 제일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이 적용이 되고 일본 분야에 적용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주 기술의 발전 과정이 항공에 비하면 조금 뒤처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장점이라고 하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항공 기술을 우주 기술 쪽으로 다른 나라랑은 달리 우주 기술 쪽으로 더 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카이는 94년부터 위성 개발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로 하는 실용 위성급 위성, 고성능의 고가의 위성 개발을 계속해와서 그런 기술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항공 기술하고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카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카이는 생산 제조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인력 구성을 보면 약 5천 명의 인력 중에 3천 명이 연구개발 인력이에요. 그래서 카이가 굉장히 큰 항공기 개발 엔지니어링 업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발 엔지니어링 인력들이 우주 사업에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게 접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연구 개발을 많이 아까 우리 한창원 상무님 소개해드릴 때도 딱 작업복을 입고 계신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양복 입으신 것도 멋있지만 발사체도 발사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민간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저궤도 위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위성 서비스 사업 분야에도 지분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고요? 네, 어떻게 협력을 하실 계획이시죠? 우주 산업의 규모는 현재 2020년에는 약 500조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한 1200조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통신위성이라든지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괄목할 성장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해서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는 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성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작년에 메이사라는 영상 분석 업체에 지분
약 20%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메이사라는 업체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드론을 이용해서 건설 공사 현장에 공기를 분석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메이사라는 업체는 어느 나라에서 합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네. 예. 그 2D 영상을 3차원으로 네. 다시 조합을 해내는 그런 국내 최초 엔진을 개발한 강소기업입니다. 이 메이사랑 같이 그 위성 영상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메이사를 중심으로 한 그 영상 서비스 업체 구축이 완성이 되면 네. 저희 서비스 분야 진출하는 시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키우고 있지만 사실 국내의 캐파나 한계는 좀 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역량을 가지고 해외로 가고 그 핵심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있어야 될 텐데 항공기 뭐 TA-50 이런 건 뭐 수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우주 산업 부분에서의 수출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네. 정부 지원을 받은 산업은 궁극적인 목표는 수출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 믿고 있고요. 처음에 위성 산업을 시작할 때부터 수출을 위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가 주로 생산하는 위성들이 정부가 수요처인 중대형 위성들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카이가 지금 제작해서 수출하고 있는 그 군용기의 수요처랑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봐도 주로 이제 항공기 시장으로 유명한 곳이 동남아 그리고 중남미, 그렇죠. 아프리카 이런 지역인데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 위성을 살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유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항공기 마케팅 캠페인을 하고 있는 나라에는 산업협력 패키지로 같이 위성 수출을 같이 포함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항공기 수출이 성사가 되면 위성 관련된 수출도 같이 따라서 성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초기 수출은 이렇게 항공기 수출하고 연계한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기 쪽에서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면 그 신뢰감을 가지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뭐 위성 쪽이든 이제 항공 우주 분야의 협력이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아유, 얘기는 많이 듣고 싶은데요. 마무리할 시점이 좀 돼서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투자 쪽에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네. 한국 항공우주를 보면서 작년 9월 기준 매출 구성은 방산 쪽은 12.5% 차이가 뭐 최근 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 방산 우리가 이제 우주 쪽이 지금 방산 쪽이 많고 우주항공 분야는 지금 매출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이제 사업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또 한국항공우주를 보면서 어떤 점을 앞으로 주목해 보면 좋을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위성 산업은 네. 재밌는 특성이 이제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그 효과를 눈덩이 효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한번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위성의 수명이 보통 4년에서 뭐 5년, 뭐 7년, 8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대체하는 위성들을 올려줘야 돼요.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같으면은 지금 1호, 2호, 3호, 4호, 5호를 하고 있지만 그 1호, 2호, 3호, 4호, 5호의 위성 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후속 임무 승계 위성들을 쏴 올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기간마다 특정 기간마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하나가 개척이 되면 장기적인 시장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저희가 이제 주관에서 하고 있는 425 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이런 사업들의 후속 사업이 기획되고 그 실현되는 한 2025년 6년경이 되면 네. 위성 매출이 다시 한번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그 위성의 교체 수요가 저희 비전문가들이 알기보다는 짧은데요. 그죠? 한번 썰리지만 10년, 20년 쓸 줄 알았더니만 뭐 그 교체 수요가 그 정도면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날 수가 맞습니다. 있겠어요. 예. 예.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특별히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다 듣지 못했지만 이 분야에서 변화들을 좀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미래사업부문장이신 한창원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